네, 다음으로 실시간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코스온을요. 예. 11,700원에 15%를 갖고 있거든요. 네, 11,700원에 15%요? 네네.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요. 예. 지금 수익이 나 계신 상황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조금 났어요. 예, 약간 낮고 오늘 또 네, 주가가 급등했고요. 네네. 예. 종목을 단기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청자님 목소리가 귀에 익어서요. 그래요. 네. 제가 매일 열심히 잘 보고 있어요. 아주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근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아니요, 전략. 토마토 예. 방송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럴 할 와. 능력이 없는 거고요. 아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시청자님. 예. 코스온 저희 오늘 종가를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8.4% 강세로 12,300원 시청자분 약간 수익 구간에 들어서셨는데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 진단 필요하세요? 방용준 과장님이요. 네, 장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마 이 종목으로 제가 올해도 아니고 얼마 전에 같은 가격으로 제가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예.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혹시 맞으신 것 차트가 같고. 이래서 조금 변화가 있나 싶어 갖고요.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그때 네네. 수익 구간이 올라오시면은 좀 비중을 네.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다시 네네.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 지난번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내년 예상이익이 정말 회사의 계획대로 모든 게 잘 풀린다고 했을 때 한 65억에서 70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화장품 회사,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조인하고 있는 문샵 말고도 자체적인 브랜드로 이제 외국 쪽에 진출을 해가지고 정말 대박이 난다. 그럼 뭐 100억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동종 다른 화장품 회사하고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 여전히 비싸요. 비싼데 지금 기관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이게 괜찮나? 이 가격에도 들어오는? 이런 걸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의 중소형주들의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은 사실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이슈로 좀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내년에도 좋아지고 내년에 확실히 회사가 좋아지는데 저는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회사의 밸류에이션보다 싸냐와 비싸냐를 먼저 판단하거든요. 지금 가격은 비싼 상황이에요.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차트를 보고 차트가 깨지지 않는 선까지는 홀딩을 하고 지금 매입가 이상까지 그 다음부터 꺾이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일봉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수급이 좋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전환가를 한번 조정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상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항을 맞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목균형표상 저항선인 요 정도인데 이게 13,000원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지시드린 거는 지금 홀딩을 하시다가 이렇게 계속 홀딩을 하시다가 이런 작은 음봉 말고요. 이렇게 그 음봉이 좀 덩치가 있는 이런 음봉이 거래량이 전일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된다면은 이 가격 전에 일단 매도를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런 그러니까 음봉이 크게 나오지 않는 선에서 그냥 뭐 십자로 나온다든지 양봉은 그냥 나오고 음봉이 조금 나오든지 그러면 홀딩을 하시고 그때의 목표가를 13,500원으로 잡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만약 여기 구간에서 13,500원이 안 가고 13,000원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 그럼 그때를 매도로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3,500원을 맥시멈 목표가로 잡으시되 그 전 일보다 거래량이 많은 음봉이 나오면은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도움 받으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예, 코스온 잘
또 매도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인터넷 게시판에서 문자 주신 분 2035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유수홀딩스 8,620원에 20% 갖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매우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1.8% 상승하면서 8,340원에 마감됐고요. 약간 손실 구간 있으신데요. 황민혁 전문가님, 저는 이 기업이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 네. 한진해운홀딩스네요. 네, 아마 이 기업을 못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약간 이제 중국 기업처럼 이름 자체가 네, 봤을 때 좀 웬 그렇게 뉴스의 이제 기업인가 했네요.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 기업은 이제 예전에 한진홀딩스죠. 한진해운홀딩스가 이제 상호를 변경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액면 분할로 이제 상장을 한 기업인데요. 결국 이제 한진해운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한진해운홀딩스에 대한 뭐 전망을 일단 해드린다면 사실 뭐 최근에 주가 급등 자체가 어느 정도 의미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분명히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3분기까지 실적이 지금 확실하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결국 이제 글로벌 WTI뿐만 아니라 벙커CU까지 같이 또 하락하면서 결국은 이 기업의 이제 수익성이 또 개선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3분기도 실적은 괜찮았지만 4분기에도 역시 실적은 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유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년까지 과연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질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 시기가 올 초 정도쯤에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 계속 하락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 하락에 대한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런 단발성 그 재료들은 이미 시장에 거의 다 누적이 되면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해외 글로벌 시장의 그 경제 동향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해외 시장 안에서 이제 뭐 경기가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해외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진해운홀딩스의 실적도 좋아지는 거, 이건 이제 다들 아실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단기 급등이 일단 나왔고 이게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에서 주가가 워낙 튀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 차례 조정이 또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을 좀 끌고 가시기보다는요, 이미 한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량은 좀 물량이 많이 이제 크지는 않지만 한 절반 정도라도 지금은 한번 수익 실현을 해 두시고 나머지 물량 정도만 내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까지만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비중을 얼마까지 갖고 가면 될까요? 일단 목표가로 뭐 산정을 한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 자리로 먼저 본다면 바로 오늘 봉의 그 저점 자리인 7,800원 정도 자리를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자리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가격이 이제 8,340원 정도인데요. 지금 사실 이제 뭐 2개월 정도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9,000원 이상은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조정폭 역시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항상 산이 높을수록 이제 골이 또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9,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 9,000원 정도 넘어선다 그러면 10,000원 정도까지 2차적으로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수홀딩스, 한진해운홀딩스 구 사명인데요. 올해 들어서 200% 넘게 올랐죠. 분할을 여러 번, 액면 분할도 하고, 인적 분할도 하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수익을 확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분께서는 수익을 많이 보시지 못하셨지만, 그리고 나머지 비중까지의 전략을 저희가 세워드렸네요. 네, 이어서 문자 주신 분 보겠습니다. 8678님께서 위메이드 4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비중 담으셨는데요.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37,800원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네. 네, 위메이드 하면 KCC랑 비슷하게 지분 투자를 좀 잘해놓은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게임 관련주인데요. 네. 1차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게임주가 물론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움직인 컴퓨터스랑 게임빌이라든지 중국 관련한 엔게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올해 좀 제법 좀 반등이 나왔는데 1차적으로 이들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제 특별한 재료 아니면 컴퓨터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임 관련 주들도 철저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만 좀 움직였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시가총액이 6,300억입니다. 오늘 날짜부로.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영업 적자가 나겠죠. 한 4, 50억 정도 전체적으로. 현재 시가총액 6,300억이다.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싸다고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 예상 실적도 만 150억 정도 안팎 고려를 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게임 흥행 여부에 의해서 뭐 실적이 상당히 이제 증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일단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방 경직 정도는 확보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테마에 의해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기술적으로 뭐 장기 이평선이 306일선에 다시 한번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린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반등 시에 좀 현금화 전략 먼저 말씀드리고요. 잠깐 차트 보시면, 자, 이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06일선이 맥점이죠. 여기 위에는 480일선이. 그러니까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45,000원을 완전히 돌파하고 나서 좀 높게 주고 잡더라도 확인하고 일단 매수를 하는 것이 좋고요. 월봉 보시면은 지금 이번 달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증가하면 또 이끌어 달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모양새는 좋지는 않은데 좀 중장기적으로 쓰리바닥 패턴이 일단은 나와줍니다. 거기다 저점이 약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1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1월달에는 영업 흑자가 이제 개선이 되니까 1월 중순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뭐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가격대 이상으로 크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월달 안에 1월 말까지 보신다라면은 43,000원 사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한 반전이 예상이 되니까. 매수하셨던 가격대에서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전략은 반등 시 매도 전략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사셨던 가격대 4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제시해 주지 않으셨네요. 리스크 관리 말고 이제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픈 베이스.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900원에 20%입니다. 예, 오늘 6.4% 급등했고요.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 한 12월 중순쯤 했어요. 예, 한 달 넘게 보유하셨는데요. 네. 작은 기업이네요.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 예. 궁금하신 부분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그 상기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세 분 가운데서 진단해 드릴게요. 어떤 분 원하시나요? 장 과장님. 예, 장용준 과장님. 예, 일단 오픈베이스 제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요즘에 뭐 혹시 그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무선 데이터 같은 거 사용하시나요? 핸드폰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어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쌓여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4분기에 매출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도도 보면은 4분기에 매출이 집중돼 있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그 재무지표를 보면 뭐야 이거 적자네, 영업이익 조금 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4분기에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3분기에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전을 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작년 정도의 흑자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영업이나 수익 가치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의 특성상 빅데이터 같은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는 조금씩 성장하는 산업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회사의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아주 싸지는 않고 적정 가격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성장성을 보면 좀 더 높게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 부분에서는 트레이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차트로 보고 설명드릴게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글지글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쭉 끌어올리고
신고가가 나왔었지. 2,3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지지선은 볼린저밴드 200선 여기서는 지지를 꼭 하고 다만 이 중간선인데 이게 21선인데요. 21선을 사이를 두고 내려오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21선을 막고 윗꼬리를 다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 가격대가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1,900원 정도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제시해 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지금 실리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윗꼬리 달았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1,900원 부근, 그러니까 지금 매입가 부근에서 다시 윗꼬리를 단다. 그럼 일단 10% 정도는 줄이시고 예. 트레이딩을 하실 때 트레이딩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예. 하단을 1,750원 그리고 예. 상단을 2,000원 정도로 보시고요. 예. 예.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1,900원을 사이로 두고 예. 이 화면에서 혹시 거기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예, 보이- 매매할 수도 있고 요 예. 위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데 비중 조절은 여기 1,900원 요 정도에서 만약에 1,900원에서 윗꼬리를 단다 싶으면은 다시 기다렸다가 1,750원에 대놓고 있고 1,900원에서 윗꼬리를 안 달고 더 간다 싶으면은 2,000원까지 기다렸다가 2,000원 부근에서 줄이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이 종목은 4분기 실적은 전통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그 구조상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예.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산업 트렌드 그리고 최근에 뭐 사물 인터넷이니 뭐니 하면서 빅데이터의 필요성이 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상향 해서 리스크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딩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맥점이 1,750원, 1,900원, 2,000원 이렇게 잡고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네, 올해 마지막 카운슬러 진단 받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마무리 잘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카운슬러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진단 5시 가까이까지 이어갔는데요. 삼성 사장단에서 13시간 끝장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위기를 돌파하자였다고 합니다. 내년이 불확실하다. 위기를 돌파하자. 자, 모두의 아마 내년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뭔가 예상 외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뒤에 저희가 있겠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새해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